안녕하세요. 맥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온 제주 북페어에 대한 후기를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맥주를 한 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는요, 주시 박스이고 맥파이에서 나온 사워 에일이라고 합니다. 자, cheers! 일단 이번에 북페어가 어땠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됐나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북페어 간 게 이제 네 번째였는데 첫 번째는 셀러로 갔습니다. 제가 뭘 판 건 아니고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건데 책이랑 전혀 관련 없는 업체였는데 주최 측에서 부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였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부스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많이 구경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고 처음 가봤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한 10만 원어치 쓰고 왔어요. 그때 이제 책을 좀 읽고 싶다, 다시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라서 타이밍이 좀 많이 맞았어요. 10년 동안 책을 거의 안 읽다가 읽으려다 보니 조금 막막했었는데 이제 독립출판 된 책들이 보통 작고 얇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읽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0만 원어치 샀고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작년이 세 번째였는데 이제 외근 가기 전에 잠깐 들린 거였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반도 구경 못하고 하나도 구매를 못했고요. 이제 이번이 네 번째로 가게 된 거입니다. 사실 이번 북페어가 전에 제가 갔던 것보다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포스터가 이번에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3년도 거 포스터이고요. 맞죠? 그 다음이 24년도 거 포스터. 귀엽죠? 이번 포스터. 뭐죠? 담당자가 바뀐 것 같죠? 나란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갔을 때는 못 챙겼어가지고 없는데, 그때도 이 2023년 4년도 거랑 비슷한, 포스터 디자인이었습니다. what the fuck이죠? 포스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포스터의 그 디자인 퀄리티가 낮아졌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때 포스터가 너무 귀여워서 저는 포스터도 챙겼어요. 그때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나눠주는 데도 없더라고요. 나눠줘도 안 가져갔을 거긴 한데, 물론 이제 뭐 스태프분들한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굳이 받지 않았다. 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아쉬웠나를 제가 조금 적어놨거든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아래를 보면 이제 노트를 읽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포스터였고요. 두 번째가 원래 그 안에 주최 측에서 큐레이션하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4년에는 독자에서 작가로 제주 독립출판 작품 전시, 그래서 탐라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제 거기서 수강생들이 결과물을 전시하는 게 있었고, 또 나에게 영감을 준 책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창가팀의 창작 활동에 영향을 준 책 소개를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질문 카드 정리하기 해서 제주 사상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큐레이션을 했었어요. 그리고 23년에도 비슷하게 이제 독자에서 작가로 이제 워크숍 작품을 전시했고 또 4.3 주제 자료 큐레이션을 했었고 베리어 프리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뭐였는지. 어쨌든 주최 측에서 이렇게 큐레이션 했었는데 이번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의미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어린이 놀이 체험 공간이 이번에는 실내에 없었어요. 사실 뭐 제가 어린이도 아니고 애가 있는 엄마도 아니라서 저한테 상관없지만 그래도 보기 너무 좋았거든요. 2023년에는 뭐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그리고 업사이클링 놀이 쉼터 이런 공간이 있었고 24년에는 똑같이 업사이클 놀이 쉼터 해가지고 이면지 달력 만들기. 오늘은 내가 그림책 작가.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가 실내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전통놀이 같은 거를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게 엄청 대단하게 해놓은 건 아니지만 나름 되게 귀엽게 잘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고 이제 실외에 있긴 했어요. 저는 토요일에 갔었는데 그때 잠깐 비가 왔었어요. 나중에 갰고 날씨가 좋아지긴 했지만 이제 만약에 날씨가 그날 안 좋으면 아이들이 실외에서 못 놀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왜 굳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귤박스 아지트, 양말 도깨비, 보드게임, 링고링 던지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한 공간에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주차장에 있고 어떤 데는 건물 앞에 있고 이랬는데 귤박스 이건 정말 그 노란색 저희가 그 보통 아는 그 귤박스 그냥 몇 개 두고 싸던가 뭐 그냥 그거예요. 뭐 액티비티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이런 큐레이션 자체가 너무 없었다,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요. 주최 측에서 하는 어떤 책 큐레이션 플러스 어린이 이제 체험 활동이 이번에 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웠어요, 많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전에는 텀블러를 가져오면 커피를 줬거든요. 물론 뭐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막 이렇게 내린 막 그런 커피는 아니지만 커피를 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백 나누는 섹션이 있었어요. 에코백을 미리 북페어 전에 미리 기부를 받아서 북페어 때 이렇게 놓으면은 책을 사서 이제 담아갈 게 필요한 사람들 그냥 가져갈 수 있게끔 했는데 금방 그게 이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그 취지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스 자체죠.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제주 독립 서점들의 참여율이 되게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립 서점들이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신청했는데 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육지의 독립서점, 뭐 독립출판, 뭐 개인 뭐 크리에이터들이 오긴 했는데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이해는 간단 말이죠. 일단 제주에서 이제 쉽게 접하지 못하잖아요, 육지의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제주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거는 이해가 많이 가나 이 행사 자체가 규모가 크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규모 자체가 작은데 제주에서 독립출판하거나 독립서점을 하는 곳에서 참여하기가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는 좀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 북페어라는 게 물론 제 1차적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거죠. 이제 책을 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주에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뭔가 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행사여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되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주 북페어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책 운동회라는 어떤 서브 타이틀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랑도 이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책이 아닌 어떤 부스들이 많았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워낙 작은데 이제 그런 비율이 많아지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었고요. 외국인이 하는 부스도 되게 많았어요. 중국 분도 있었고, 뭐 다른, 뭐 일본 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책이라는 거는 텍스트잖아요. 언어인데, 제가 사실 뭐 중국말을 알고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팔지? 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은 그림, 이제 일러스트 같은 작품을 파는 거죠. 그런 거 있는 거 좋아요. 되게 귀여운 그림도 있었고, 저도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돈이 졸라 없어가지고 못 샀는데, 규모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물론 이제 주최 측 입장에서는 성과를 생각해야죠. 정량적인 거 말고도 이제 정성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새로운, 그러니까 육지 아닌 외국의 어떤 아티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 행사에서 이제 보여줬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정말 이 에센스를 놓치지 않았나 많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독립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작업은 했는데 아직 인쇄를 못했어요. 왜냐고요? 돈이 없거든요. 이제 독립출판을 준비하고 이제 곧 할 사람으로서 바라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부스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독립출판을 제주 이제 독립서점에서 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 원래는 이제 그 워크숍 강의를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기수부터 뭐 전 기수들이 다 같이 한 부스로 팔자, 이렇게 했었는데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원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뭘 샀나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을 재차 드렸듯이 제가 지금 알거지기 때문에 딱 한 권 샀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입니다. 이 시집을 샀고요. 제가 시집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궁금해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 출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시클 출판사이고요. 번역서 중심의 1인 독립 출판사입니다. 파시클은 작은 다발이라는 뜻으로 파시클 출판사의 뮤즈이자 시작점인 19세기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친구와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남긴 시들을 직접 손으로 묶어 제본한 작은 책의 형태입니다. 파시클 혹은 편지처럼 마음을 담은 글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디킨슨이 탐구한 주제별로 시를 묶고 번역한 시선집 시리즈를 기획 출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 인권, 예술, 난민의 주제에서 여성의 삶과 현실에 주목하고 문학과 예술의 텍스트를 교차하는 실험적 작업을 통해 파시클의 주제를 사회문화 전반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가 산 시집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요. 고독과 고통, 욕망과 좌절, 에밀리 디킨슨은 자기 자신을 시에 기록할 때 놀라운 심상을 보입니다. 이번 시집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훌쩍 넘어 존재한 시인의 페미니스트 면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고요. 수에 제가 산 시집 말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몇 권 더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나중에 이거 읽어보고 너무 마음에 들면은 주문해서 읽어보고 싶고요. 네, 무튼 제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의 제주북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저는 언젠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